편입 알아보면 진짜 헷갈리죠. 편입생 차별이 있을까? 전적대가 중요할까? 아니면 그냥 수능으로 준비를 할까? 저도 상담할 때 이 세 가지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8년간의 상담 데이터를 토대로 편입 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9가지를 빠르게 알아볼게요. 이 영상 끝나면 편입에 대한 궁금증이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편입은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들이 편입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어렵다라는 인식이 생기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편입 영어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생각보다는 할만해요. 편입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어 수준이 높아서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영어 문법 구조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경쟁률 숫자 때문이에요. 편입은 한 학생이 여러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의 학교만 등록해서 표면 경쟁률보다 실질 경쟁률은 훨씬 낮습니다. 8위. 근데 왜 편입하는 사람은 적을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편입 준비생들이 많지 않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정보 장벽, 자격 장벽. 일단 편입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죠. 결국에 익숙한 수능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기에 편입은 지원 자격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만 지원이 가능해서 접근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때는 저처럼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대학생이 아니어도 자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편입은 아는 사람만 들어오는 시장이라서 경쟁이 분산되는 거죠. 7위. 수능이 나을까? 편입이 나을까? 이거는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수능과 편입의 비교예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수능 평균 1, 2등급이라면 정시가 효율적이죠. 이미 수능에 맞게 공부 루틴 자체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평균 5등급 이하, 이런 분들은 편입을 적극 고려해보세요. 일단 수능 5등급이 재수를 하더라도 1년 만에 전 과목을 끌어올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편입은 과목이 단순해요. 인문계는 영어 하나, 자연계는 영어 수학 끝이에요. 국어, 탐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더라도 방향성만 제대로 잡혀 있다면 성적을 올리는 게 가능한 거죠. 이때 추가적으로 수능은 1학년으로 신입학하지만 편입은 3학년으로 들어가요.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서 고려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위. 편입 준비하려는데 너무 복잡하다. 맞습니다. 저희가 막상 편입을 준비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편입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잡해 보여도 딱 두 가지만 정하시면 됩니다. 지원 자격, 목표 대학. 이 지원 자격은 편입 시험을 보는 입장권이에요. 이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나눠져요. 일반 편입은 쉽게 생각해서 대학교를 2년 다닌 학생입니다.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 아니면 4년제 대학교를 2학년까지 마친 학생. 반대로 학사 편입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에요. 이렇게 지원 자격을 정했으면 그 다음 정해야 될 건 목표 대학입니다. 수능 점수를 가지고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정시랑은 다르게 편입은 대학마다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대학마다 자체적인 전형이 존재해요. 이때 전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인서울은 자체 영어 시험, 지고국은 토익 탭스 등 공인 영어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정하면 복잡한 편입 준비는 끝나는 거예요. 5위. 편입 준비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일단 편입 준비는 지원 자격을 갖추는 기간, 그리고 편입 공부를 하는 기간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자격을 갖추면서 편입 공부를 병행하는 편이고요. 이때 편입 공부는 보통 1년 정도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병행해서 편입 공부를 진행하는 거죠. 이 대학생들은 방학을 잘 보내야 돼요. 추가로 이때 학점은행제를 고졸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평균적으로 일반 편입은 1년, 학사 편입은 2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 비용입니다. 가장 큰 비중은 편입학원인데 현강 1년 기준으로 800 정도, 인강 프리패스로 준비하면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4위. 전적대와 학점이 안 좋은데 분리할까? 이제 편입 준비에 있어서 실질적인 고민이 나오죠. 실제로 전적대 학교와 학점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일단 본인의 학교가 만족스럽다면 편입을 준비하지 않죠. 결국에 현재 학교가 나랑 안 맞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전적대 학교와 학점으로 학생을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이 편입시험이 정시나 수시에 비해선 굉장히 작은 시장이지만 체계가 확실하고 공정한 입시 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편입시험, 전공시험 같이 투명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대학교에서 편입생을 뽑을 때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첫 번째, 전공 적합성, 두 번째, 사회적 지능. 그래서 동일한 시험으로 객관적인 실력자들을 추려내고 면접이나 자소서를 보면서 협업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학생의 과거나 배경보다는 대학교에서 정해둔 전형을 더 잘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3위. 편입하려면 꼭 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학원을 다녔어요. 생각보다 편입 준비를 하는 분들이 노베이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편입은 처음이다 보니까 혼자서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편입은 포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성적이 안 오르거나 멘탈이 안 좋을 때 기존 대학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원이라는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면 완주를 하는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피드백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인강보다는 현강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합격생들을 들여다보면 인강보다는 현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위. 편입하고 나면 차별이 있나요? 편입 후 차별 때문에 편입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편입을 하면 3학년으로 들어가죠. 복학생, 전과생, 휴학생까지 다 섞여 있어서 누가 편입생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이 말하는 편입생 차별의 대부분은 적응 문제입니다. 전공 지식이 부족해서 학점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비전공자 비율도 높다 보니 첫 학기에 적응이 어려운 현실이죠. 그렇다고 재학생이 편입생을 일부러 차별하지도 않아요. 챙길 이유도 없지만 굳이 차별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들 자기 할 일을 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편입을 했다면 두 가지를 꼭 해보세요. 첫 번째, 전공 기본서 한 권은 미리 예습하기. 두 번째, 재학생들한테 먼저 다가가기. 이렇게 편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다시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첫 학기에 적응을 못하면 휴학을 하거나 재편입을 하거나 결국에 비슷한 결말로 돌아오게 돼요. 1위.
1위, 편입하면 취업도 유리해지나요? 실제로 학교 레벨이 높아지면 서류 통과 기회는 넓어집니다. 대학교라는 학벌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정시든 수시든 편입이든 학벌이 괜찮다, 좋다라는 건 그 사람이 공부에 대해서 일정 기간 이상을 노력했다는 증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다른 일도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편입을 하고 나서 취업이 잘 되려면 전제 조건 두 가지가 붙어요. 첫 번째, 평균 이상의 학점. 두 번째, 취업에서 유리한 학벌. 일단 여러분들이 편입을 통해서 인서울대학교에 왔다고 친다면 그 자체로 업그레이드가 맞습니다. 근데 이때 학점이 낮으면 무용지물이 돼요. 평균 이상의 학점은 왜 필요한 걸까요? 이 학점이 낮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전공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혹은 성실하지 않은 학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자들을 채용했을 때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다 읽어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학점 필터링을 통해서 서류를 걸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업에서 유리한 학과, 기업에서 채용 인원, TO가 많은 직무라면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입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합격을 목표하기보다는 학과와 직무 연결성도 미리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편입은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 제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9가지 이외에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